1분 만에 고민이 사라지는 방법.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항상 행복하다. 우리가 직면한 고통의 대부분은 우리가 선택한 반응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수많은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저는 계속 부정적인 생각에 늪에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힘들었었습니다. 이렇게 고민에 빠지는 부분을 없애고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의 늪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마음 밖에서 나와 나의 마음을 지켜봐라. 화가 나면 물컵 안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외부에서 물컵을 바라보라는 칭나탄 스님의 말씀을 실천해 봐야 합니다. 자신을 객관적인 시선에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에서 가끔 우리는 걱정과 고민이라는 늪에 빠져버리곤 해요. 이럴 때 마음이 막 돌아다니면서 과거에 미련을 두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잃어버리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해답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내면을 바라보는 방법을 알게 되면 진짜로 고민이 1분 만에 사라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 비법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우선 고민에 빠지면 우리 생각이 마치 순환고리처럼 계속 돌기만 해요. 이게 바로 늪에 빠진 것 같은 상태죠. 옛날 어떤 현명한 사람이 말했어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건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요. 즉, 고민은 바깥 일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자아 관찰이라는 걸 해야 해요. 이건 마치 자기 자신을 한 걸음 물러나서 마음이 뭐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관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내 생각은 아니야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은 날씨처럼 계속 바뀌지만 관찰하는 나는 그대로 있어요. 이 안정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고민을 더 명확히 볼 수 있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단해요. 걱정이 클 때 잠깐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걸로 마음을 현재로 가져와 보세요. 이게 바로 마음을 진정시키는 첫걸음이에요. 슬픔, 불안, 괴로움 같은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이름을 붙여보세요. 감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은 고민의 늪에서 벗어나 현재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 방법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속 평화를 찾는데 큰 도움을 줄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이 방법들을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현재에 집중하라. 평온함은 외부 세계의 평화로움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로움에서 비롯된다. 두 번째로 시간을 정해놓고 걱정을 실컷 해라. 걱정할 일도 실제로 테스트해서 해보자. 계속 걱정을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고 딱 정해서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서 테스트해보면 생각보다 별거 아닌 일이 됩니다. 우리 모두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씩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걱정들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다룰 수 있을까요? 오늘은 1분 만에 고민이 사라지게 하는 두 가지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정해진 시간 동안만 걱정하기입니다. 말 그대로 하루 중 딱 20분만 걱정의 시간으로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에는 마음껏 걱정해 보세요. 이렇게 해보면 걱정이 전체 하루를 지배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어요.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현재에 집중하는 거죠. 심리학자들도 이런 방법을 추천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걱정의 시간을 통제함으로써 더 큰 통제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방법은 걱정거리를 실제로 테스트해보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방법은 우리의 걱정이 실제로 타당한지 아닌지를 확인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할까봐 두려움을 느낀다면 작은 단계부터 그 일에 도전해보세요. 이렇게 직접 해보면 우리가 두려워했던 일이 실제로는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을 수 있어요. 결국 이 두 방법 모두 우리가 걱정과 불안을 더 잘 다루도록 도와줍니다. 걱정에 대해 스스로 조금의 통제를 가지고 실제로 우리의 두려움을 테스트해보는 것. 이것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 이 방법들을 활용해 걱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봅시다. 변화는 우리 삶의 유일한 상수이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평화로 가는 길이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은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 세 번째로, 대부분의 고민이 나중에는 별것 아닌 일이 된다.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지금 하는 심각한 고민이 지났다고 생각하고 대입해보면 좀 더 나아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각자의 고민이 있죠. 가끔은 그 고민들이 우리 삶을 통째로 삼켜버릴 것만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고민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실 별것 아닌 일로 기억되곤 해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고민의 크기는 사실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지금 당장은 엄청난 문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아, 그때 그렇게 걱정했었나? 싶은 순간이 많아요. 이건 마치 어렸을 때 무서웠던 그림자가 사실은 가구의 그림자였던 것처럼 우리의 관점이 바뀌면 고민의 크기도 달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 속 위대한 이야기들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토마스 에디슨 같은 발명가도 처음에는 수많은 실패를 겪었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큰 고민과 실망이었겠지만 결국 그는 작동하지 않는 만 가지 방법을 찾았다며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어요. 우리의 고민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이야기하고 싶은 건 고민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마다 그걸 마주하는 우리 자세가 중요해요. 고민을 무조건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고민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보면 고민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질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작은 팁. 지금 당장 걱정되는 일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몇 달 후에 그걸 다시 읽어보면서 그 문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당신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돌아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결국 우리의 고민도 시간이 지나면 별것 아닌 일이 되곤 해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과 성장은 무엇보다 값진 것이죠. 여러분, 고민에 맞서 싸우되 그 속에서도 성장의 기회를 찾아보세요. 고난은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선생이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운다. 행복은 외부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 태도에 달려 있다. 네 번째로, 최고의 복수는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나쁘게 한 상대편은 내가 고민하는지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나만 힘들 이유가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최고의 복수는 신경 쓰지 않는 것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방법은 그런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상처를 준 사람이나 상황에 계속해서 신경을 쓰면 우리의 행복과 평화가 그 사람이나 그 상황에 의해 좌우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사실 이건 우리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일이에요.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의 행복과 성장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신경 쓰지 않음이야말로 최고의 복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그 상황이나 사람에게 더 이상 힘을 주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우리 자신을 향한 존중의 표현이기도 해요. 사실 이 방법은 우리에게도 큰 이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 상황이나 사람에게 신경을 쓰지 않기로 결정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를 우리 자신의 목표, 취미, 관계와 같은 긍정적인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물론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 삶을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처나 부당한 대우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이제 그것에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여러분의 관심과 에너지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에 집중하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입니다. 자신을 정복하는 것은 1000번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번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다. 5번째로, 무례한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는다. 애초에 고민이 생길 이유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요. 이 중에는 우리 기운을 쭉쭉 빨아가는 무례한 사람들도 있죠. 오늘은 왜 우리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조금은 멀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고민을 줄여주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무례한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면 우리 기분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볼까요? 이런 상황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하고 결국 우리 마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분이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런 무례한 사람들과 좀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 마음을 보호하는 방패를 쓰는 것과 같아요. 우리 주변에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제 어떻게 이런 거리를 둘 수 있을까요? 자신만의 경계를 세우고 이건 안 돼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해요.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어떤 걸 원하지 않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어요.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무례한 사람들로부터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최악의 어리석음이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 지위, 명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조화와 만족에서 온다. 우리 삶에는 때로 크고 작은 걱정거리가 찾아와 우리를 힘들게 하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의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고민들을 마주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민이 우리를 짓누를 때 마치 우리가 그 고민의 바다에서 작은 배처럼 표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바다보다 더 큰 존재랍니다. 우리는 그 고민들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그 많은 일들을 직접 해보면 대부분은 생각했던 것만큼 무섭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겪었던 그 고민들 대부분이 결국엔 우리를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무례한 사람이나 부정적인 상황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것도 그건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행복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민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삶에서 빛나는 별이 되길 바라요.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주인공이니까요. 항상 긍정적인 변화를 향해 나아가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1분 만에 고민이 사라지는 방법.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항상 행복하다. 우리가 직면한 고통의 대부분은 우리가 선택한 반응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수많은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저는 계속 부정적인 생각에 늪에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힘들었었습니다. 이렇게 고민에 빠지는 부분을 없애고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의 늪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마음 밖에서 나와 나의 마음을 지켜봐라. 화가 나면 물컵 안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외부에서 물컵을 바라보라는 틱나탄 스님의 말씀을 실천해 봐야 합니다. 자신을 객관적인 시선에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에서 가끔 우리는 걱정과 고민이라는 늪에 빠져버리곤 해요. 이럴 때 마음이 막 돌아다니면서 과거에 미련을 두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잃어버리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해답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내면을 바라보는 방법을 알게 되면 진짜로 고민이 1분 만에 사라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 비법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우선 고민에 빠지면 우리 생각이 마치 순환고리처럼 계속 돌기만 해요. 이게 바로 늪에 빠진 것 같은 상태죠. 옛날 어떤 현명한 사람이 말했어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건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요. 즉, 고민은 바깥 일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자아 관찰이라는 걸 해야 해요. 이건 마치 자기 자신을 한 걸음 물러나서 마음이 뭐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관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내 생각은 아니야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은 날씨처럼 계속 바뀌지만 관찰하는 나는 그대로 있어요. 이 안정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고민을 더 명확히 볼 수 있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단해요. 걱정이 클 때 잠깐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걸로 마음을 현재로 가져와 보세요. 이게 바로 마음을 진정시키는 첫걸음이에요. 슬픔, 불안, 괴로움 같은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이름을 붙여보세요. 감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은 고민의 늪에서 벗어나 현재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 방법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속 평화를 찾는데 큰 도움을 줄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이 방법들을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현재에 집중하라. 평온함은 외부 세계의 평화로움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로움에서 비롯된다. 두 번째로 시간을 정해놓고 걱정을 실컷 해라. 걱정할 일도 실제로 테스트해서 해보자. 계속 걱정을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고 딱 정해서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서 테스트해보면 생각보다 별거 아닌 일이 됩니다. 우리 모두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씩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걱정들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다룰 수 있을까요? 오늘은 1분 만에 고민이 사라지게 하는 두 가지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정해진 시간 동안만 걱정하기입니다. 말 그대로 하루 중 딱 20분만 걱정의 시간으로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에는 마음껏 걱정해보세요. 이렇게 해보면 걱정이 전체 하루를 지배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어요.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현재에 집중하는 거죠. 심리학자들도 이런 방법을 추천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걱정의 시간을 통제함으로써 더 큰 통제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방법은 걱정거리를 실제로 테스트해보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방법은 우리의 걱정이 실제로 타당한지 아닌지를 확인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할까봐 두려움을 느낀다면 작은 단계부터 그 일에 도전해보세요. 이렇게 직접 해보면 우리가 두려워했던 일이 실제로는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을 수 있어요. 결국 이 두 방법 모두 우리가 걱정과 불안을 더 잘 다루도록 도와줍니다. 걱정에 대해 스스로 조금의 통제를 가지고 실제로 우리의 두려움을 테스트해보는 것. 이것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 이 방법들을 활용해 걱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봅시다. 변화는 우리 삶의 유일한 상수이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평화로 가는 길이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은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 세 번째로 대부분의 고민이 나중에는 별것 아닌 일이 된다.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지금 하는 심각한 고민이 지났다고 생각하고 대입해보면 좀 더 나아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각자의 고민이 있죠. 가끔은 그 고민들이 우리 삶을 통째로 삼켜버릴 것만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고민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실 별것 아닌 일로 기억되곤 해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고민의 크기는 사실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지금 당장은 엄청난 문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아, 그때 그렇게 걱정했었나? 싶은 순간이 많아요. 이건 마치 어렸을 때 무서웠던 그림자가 사실은 가구의 그림자였던 것처럼 우리의 관점이 바뀌면 고민의 크기도 달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 속 위대한 이야기들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토마스 에디슨 같은 발명가도 처음에는 수많은 실패를 겪었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큰 고민과 실망이었겠지만 결국 그는 작동하지 않는 만 가지 방법을 찾았다며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어요. 우리의 고민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이야기하고 싶은 건 고민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마다 그걸 마주하는 우리 자세가 중요해요. 고민을 무조건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고민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보면 고민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질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작은 팁. 지금 당장 걱정되는 일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몇 달 후에 그걸 다시 읽어보면서 그 문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당신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돌아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결국 우리의 고민도 시간이 지나면 별것 아닌 일이 되곤 해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과 성장은 무엇보다 값진 것이죠. 여러분, 고민에 맞서 싸우되 그 속에서도 성장의 기회를 찾아보세요. 고난은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선생이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운다. 행복은 외부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 태도에 달려 있다. 네 번째로, 최고의 복수는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나쁘게 한 상대편은 내가 고민하는지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나만 힘들 이유가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최고의 복수는 신경 쓰지 않는 것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방법은 그런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상처를 준 사람이나 상황에 계속해서 신경을 쓰면 우리의 행복과 평화가 그 사람이나 그 상황에 의해 좌우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사실 이건 우리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일이에요.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의 행복과 성장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신경 쓰지 않음이야말로 최고의 복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그 상황이나 사람에게 더 이상 힘을 주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우리 자신을 향한 존중의 표현이기도 해요. 사실 이 방법은 우리에게도 큰 이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 상황이나 사람에게 신경을 쓰지 않기로 결정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를 우리 자신의 목표, 취미, 관계와 같은 긍정적인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물론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 삶을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처나 부당한 대우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이제 그것에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여러분의 관심과 에너지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에 집중하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입니다. 자신을 정복하는 것은 1000번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번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다. 5번째로, 무례한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는다. 애초에 고민이 생길 이유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요. 이 중에는 우리 기운을 쭉쭉 빨아가는 무례한 사람들도 있죠. 오늘은 왜 우리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조금은 멀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고민을 줄여주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무례한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면 우리 기분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볼까요? 이런 상황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하고 결국 우리 마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분이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런 무례한 사람들과 좀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 마음을 보호하는 방패를 쓰는 것과 같아요. 우리 주변에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제 어떻게 이런 거리를 둘 수 있을까요? 자신만의 경계를 세우고 이건 안 돼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해요.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어떤 걸 원하지 않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어요.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무례한 사람들로부터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최악의 어리석음이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 지위, 명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조화와 만족에서 온다. 우리 삶에는 때로 크고 작은 걱정거리가 찾아와 우리를 힘들게 하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의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고민들을 마주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민이 우리를 짓누를 때 마치 우리가 그 고민의 바다에서 작은 배처럼 표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바다보다 더 큰 존재랍니다. 우리는 그 고민들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그 많은 일들을 직접 해보면 대부분은 생각했던 것만큼 무섭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겪었던 그 고민들 대부분이 결국엔 우리를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무례한 사람이나 부정적인 상황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것도 그건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행복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민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삶에서 빛나는 별이 되길 바라요.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주인공이니까요. 항상 긍정적인 변화를 향해 나아가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1분 만에 고민이 사라지는 방법.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항상 행복하다. 우리가 직면한 고통의 대부분은 우리가 선택한 반응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수많은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저는 계속 부정적인 생각에 늪에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힘들었었습니다. 이렇게 고민에 빠지는 부분을 없애고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의 늪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마음 밖에서 나와 나의 마음을 지켜봐라. 화가 나면 물컵 안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외부에서 물컵을 바라보라는 칭나탄 스님의 말씀을 실천해 봐야 합니다. 자신을 객관적인 시선에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에서 가끔 우리는 걱정과 고민이라는 늪에 빠져버리곤 해요. 이럴 때 마음이 막 돌아다니면서 과거에 미련을 두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잃어버리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해답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내면을 바라보는 방법을 알게 되면 진짜로 고민이 1분 만에 사라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 비법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우선 고민에 빠지면 우리 생각이 마치 순환고리처럼 계속 돌기만 해요. 이게 바로 늪에 빠진 것 같은 상태죠. 옛날 어떤 현명한 사람이 말했어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건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요. 즉, 고민은 바깥 일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자아 관찰이라는 걸 해야 해요. 이건 마치 자기 자신을 한 걸음 물러나서 마음이 뭐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관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내 생각은 아니야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은 날씨처럼 계속 바뀌지만 관찰하는 나는 그대로 있어요. 이 안정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고민을 더 명확히 볼 수 있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단해요. 걱정이 클 때 잠깐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걸로 마음을 현재로 가져와 보세요. 이게 바로 마음을 진정시키는 첫걸음이에요. 슬픔, 불안, 괴로움 같은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이름을 붙여보세요. 감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은 고민의 늪에서 벗어나 현재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 방법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속 평화를 찾는데 큰 도움을 줄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이 방법들을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현재에 집중하라. 평온함은 외부 세계의 평화로움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로움에서 비롯된다. 두 번째로 시간을 정해놓고 걱정을 실컷 해라. 걱정할 일도 실제로 테스트해서 해보자. 계속 걱정을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고 딱 정해서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서 테스트해보면 생각보다 별거 아닌 일이 됩니다. 우리 모두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씩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걱정들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다룰 수 있을까요? 오늘은 1분 만에 고민이 사라지게 하는 두 가지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정해진 시간 동안만 걱정하기입니다. 말 그대로 하루 중 딱 20분만 걱정의 시간으로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에는 마음껏 걱정해 보세요. 이렇게 해보면 걱정이 전체 하루를 지배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어요.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현재에 집중하는 거죠. 심리학자들도 이런 방법을 추천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걱정의 시간을 통제함으로써 더 큰 통제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방법은 걱정거리를 실제로 테스트해보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방법은 우리의 걱정이 실제로 타당한지 아닌지를 확인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할까봐 두려움을 느낀다면 작은 단계부터 그 일에 도전해보세요. 이렇게 직접 해보면 우리가 두려워했던 일이 실제로는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을 수 있어요. 결국 이 두 방법 모두 우리가 걱정과 불안을 더 잘 다루도록 도와줍니다. 걱정에 대해 스스로 조금의 통제를 가지고 실제로 우리의 두려움을 테스트해보는 것. 이것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 이 방법들을 활용해 걱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봅시다. 변화는 우리 삶의 유일한 상수이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평화로 가는 길이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은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 세 번째로 대부분의 고민이 나중에는 별것 아닌 일이 된다.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지금 하는 심각한 고민이 지났다고 생각하고 대입해보면 좀 더 나아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각자의 고민이 있죠. 가끔은 그 고민들이 우리 삶을 통째로 삼켜버릴 것만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고민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실 별것 아닌 일로 기억되곤 해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고민의 크기는 사실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지금 당장은 엄청난 문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아, 그때 그렇게 걱정했었나? 싶은 순간이 많아요. 이건 마치 어렸을 때 무서웠던 그림자가 사실은 가구의 그림자였던 것처럼 우리의 관점이 바뀌면 고민의 크기도 달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 속 위대한 이야기들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토마스 에디슨 같은 발명가도 처음에는 수많은 실패를 겪었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큰 고민과 실망이었겠지만 결국 그는 작동하지 않는 만 가지 방법을 찾았다며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어요. 우리의 고민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이야기하고 싶은 건 고민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마다 그걸 마주하는 우리 자세가 중요해요. 고민을 무조건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고민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보면 고민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질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작은 팁. 지금 당장 걱정되는 일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몇 달 후에 그걸 다시 읽어보면서 그 문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당신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돌아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결국 우리의 고민도 시간이 지나면 별것 아닌 일이 되곤 해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과 성장은 무엇보다 값진 것이죠. 여러분, 고민에 맞서 싸우되 그 속에서도 성장의 기회를 찾아보세요. 고난은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선생이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운다. 행복은 외부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 태도에 달려 있다. 네 번째로, 최고의 복수는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나쁘게 한 상대편은 내가 고민하는지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나만 힘들 이유가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최고의 복수는 신경 쓰지 않는 것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방법은 그런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상처를 준 사람이나 상황에 계속해서 신경을 쓰면 우리의 행복과 평화가 그 사람이나 그 상황에 의해 좌우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사실 이건 우리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일이에요.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의 행복과 성장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신경 쓰지 않음이야말로 최고의 복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그 상황이나 사람에게 더 이상 힘을 주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우리 자신을 향한 존중의 표현이기도 해요. 사실 이 방법은 우리에게도 큰 이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 상황이나 사람에게 신경을 쓰지 않기로 결정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를 우리 자신의 목표, 취미, 관계와 같은 긍정적인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물론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 삶을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처나 부당한 대우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이제 그것에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여러분의 관심과 에너지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에 집중하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입니다. 자신을 정복하는 것은 1000번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번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다. 5번째로, 무례한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는다. 애초에 고민이 생길 이유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요. 이 중에는 우리 기운을 쭉쭉 빨아가는 무례한 사람들도 있죠. 오늘은 왜 우리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조금은 멀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고민을 줄여주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무례한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면 우리 기분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볼까요? 이런 상황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하고 결국 우리 마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분이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런 무례한 사람들과 좀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 마음을 보호하는 방패를 쓰는 것과 같아요. 우리 주변에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제 어떻게 이런 거리를 둘 수 있을까요? 자신만의 경계를 세우고 이건 안 돼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해요.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어떤 걸 원하지 않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어요.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무례한 사람들로부터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최악의 어리석음이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 지위, 명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조화와 만족에서 온다. 우리 삶에는 때로 크고 작은 걱정거리가 찾아와 우리를 힘들게 하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의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고민들을 마주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민이 우리를 짓누를 때 마치 우리가 그 고민의 바다에서 작은 배처럼 표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바다보다 더 큰 존재랍니다. 우리는 그 고민들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그 많은 일들을 직접 해보면 대부분은 생각했던 것만큼 무섭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겪었던 그 고민들 대부분이 결국엔 우리를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무례한 사람이나 부정적인 상황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것도 그건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행복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민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삶에서 빛나는 별이 되길 바라요.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주인공이니까요. 항상 긍정적인 변화를 향해 나아가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